네. 노 의원님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82조의 1의 2, 그러니까 1항 2에 따르면 네.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혹은 또는 뇌전증 환자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결격 사유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뇌전증 환자입니다. 저 사람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기 도로교통공단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정보가. 근데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알려주지가 않고요. 네. 6개월 이상 입원해 있는 경우에만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알려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6개월 동안이나 사실은 정신질환 때문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운전면허 취득하러 가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그런 조항은 좀 제대로 된 조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교통 관계자들 얘기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저기서 방법이 많지 않다를 그냥 거의 없다. 이렇게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남국 의원님, 저 얘기는 그러면 당사자가 알리지 않으면 우린 알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면허를 발급할 수 없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증 이하, 이제 그냥 경미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가 면허를 발급받고 나서 나중에 정말 악화되어서 가지고 이런 경우에 사고를 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도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네, 것들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이 신고서에 만약 내가 저런 뭐 치매라든지 정신분열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만 없다고 체크해 버리면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자진신고 제도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런 어떤 정신질환자의 운전에 대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네.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처음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정신질환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수시로 적성검사를 다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뭐 사고를 일으킨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적성검사를 한 달 전에 앞두고 이렇게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적성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운전자를 제대로 좀 관리하고 걸러낼 수 있는가를 또 제기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규제의 빵꾸가 있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처음에 발급을 받은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인 좀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규제의